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차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월봉 캔들스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캔들스틱이 월봉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장세가 변할 수가 있고 조정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이번 달 비트코인 월봉 캔들스틱이 이런 식으로 매도세 캔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도세 캔들이란 뭐냐?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 혹은 역십자형 혹은 영망치형 중에서도 아래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몸통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세 가지 경우의 패턴이 있는데, 자, 매도세 캔들이 가진 의미가 뭐냐, 왜 매도세 캔들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비트코인 역사상 불장 꼭대기 혹은 한 번 정도의 상승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는 항상 월봉 매도세 캔들이 출현했었다. 자, 한 차례, 두 차례. 물론 이 이전 차트까지 보면은 더 많은 캔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17년 불장과 그 이후에 한번 상승해 있었던 이 매도세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17년도 불장 이후에 이때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했고 월봉의 캔들 몸통도 크게 나타났다. 자, 첫 번째 캔들은 양봉 캔들로 나타났는데, 양봉인데 매도세 캔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봉, 즉 상승으로 나타난 것인데, 첫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캔들이 매도세 캔들이 나타났는데, 고점을 살짝 낮추고 음봉 매도세 캔들 아래로 가격이 크게 빠지고 몸통이 두껍게 나타나는 음봉 매도세 캔들이 나타났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진행되고 나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락, 조정. 그 이후에 3,000달러까지 빠졌다가 대세 상승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캔들스틱 분석 중에서 특히나 월봉 캔들스틱이 가지는 의미는 꽤나 큰데, 주봉이나 일봉에서 이 캔들스틱 분석은 신뢰도가 굉장히 적어요. 자, 주봉에서 이브닝 도지스타 캔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상승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준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월봉은 말 그대로 봉 하나가 한 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신뢰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캔들스틱 분석이 꽤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음봉 매도세 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그쵸? 여기서 2017년에서 가격이 3,000달러까지 쭉 빠지고 다시 한번 티에 올라왔을 때, 이때도 강하게 상승 모멘텀이 진행되다가 양봉, 거대한 양봉, 그 다음에 양봉인데 마찬가지로 위에가 이렇게 꼬리가 달린 매도세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봉 매도세 캔들이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캔들이 하나가 더 진행됐는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가격이 여기까지는 올라왔지만 고점을 낮추고 가격이 빠진 음봉 매도세 캔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음봉 매도세 캔들의 마감이 이 핵심 매물대 밑에서 마감이 됐다. 자, 가격이 어떤 특정 매물대 밑에서 마감이 됐을 때, 특히나 일봉, 주봉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월봉에서 이러한 중요한 매물대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매도세 캔들이고 고점을 낮추지 못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 매도세 캔들, 그 다음에 핵심 매물대 이탈, 봉마감. 그렇게 되니 조정 나오고 이후에 장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 조정 장세가 나왔다. 이게 캔들스틱 분석, 월봉에서의 캔들스틱 분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세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장세가 진행됐느냐, 이 과거의 두 차례를 기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캔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 두 가지의 매도세 캔들의 경우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월봉에서 매도세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장세가 변하는 어느 정도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다. 지표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과거에 두 차례나 진행된 적이 있고 역사는 반복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이 월봉 매도세 캔들을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런 형태 혹은 조금 더 아래로 처진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마감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이 빨간색 선이 뭐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저항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굵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자 지금 주봉에서 아래에서 살짝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아래에서 봉이 더 내려와서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느냐 혹은 결국에 올라와서 이 위에서 마감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진 선이냐, 왜 중요하게 제가 그어놨느냐, 과거 주봉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 여기서도 한 차례 두 차례 저항을 강하게 받았고 이 이후에도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도 세 차례 네 차례.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동을 겪고 돌파를 하니 결국에 이 선은 다시 한번 지지로 작용했던 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곳에서 음봉이 발생하고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니 결국에 여기를 재차 돌파 못하니까 하락으로 이어진, 즉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선이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마찬가지로 이 선 아래에서 이거를 지지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고 캔들이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고 여기 가격이 지지부진 머물고 있다, 그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어디냐, 43,300달러 정도, 그쵸? 4295니까 43,300달러 선인데, 이번 주 캔들 혹은 자 월봉 캔들이 이 빨간색 선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재차 튀어오르더라도 월봉이 여기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한 매도세 캔들로 변형돼서 마무리됐다. 게다가 그 이후에 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래에서까지 마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구나. 자, 어디까지 주느냐? 이 아래 지지 매물대 있죠. 이런 구간. 혹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경우 이런 아래 지지 매물대 구간.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매물대고 여기도 강력한 지지 매물대이다. 이런 구간까지 어느 정도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조정이 꼭 나쁜 게 아닌 게, 조정을 주고 횡보세를 다른 말로 하면 축척입니다. 그런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 힘이 모여서 축척이 돼서 향후에 강력하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S&P 지수가 전고를 넘었어요. 자, 미국 S&P 지수가 전고를 넘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전고를 넘어가 줘야 항상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따라 올라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빼주고 이때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어요. 그 이후에 전고를 돌파해서 올라가주니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 미국 S&P 지수를 따라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고점을 넘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서 얘가 진행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전고를 넘은 것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당장은 이게 고점을 넘었다고 해서 얘도 비트코인도 바로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따라오는 이런 패턴이 항상 반복돼 왔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넘어준 것 자체가 언제 얘가 크게 오를지 그거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지만 이거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엔 호재다. 왜? 과거에도 고점을 돌파한 이후 비트코인 시장이 이거를 따라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미국 S&P 지수는 결국에 세계 모든 투자, 주식이건 코인이건 모든 거를 아우르는 하나의 커다란 거의 중심입니다. 네.
중심축입니다. 얘가 오르면 그 아래에 있는 시장들, 뭐 코스피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뭐든지 다 따라오듯이 이게 세계 주식 시장, 투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지표인데, 얘가 결국에 고점을 넘어간 이후에 비트코인도 코인 시장도 따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전고를 지금 넘어가 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오늘 3조 달러를 돌파했던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좀 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전고를 넘어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좋은 뉴스로 봐야 된다. 네. 자, 이 정도로 월봉 캔들스틱 분석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비트코인 월봉에서의 매도세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혹은 시장의 모멘텀에 변화를 줄 만한 조정은 발생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 매도세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향후에 또 이때처럼 다시 한번 전고를 살짝 쳐줄 수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매도세 캔들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도세 캔들이 2달, 3달, 1개, 2개,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에 쌓인다면, 그거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매도세가 계속 강하게 발생하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다. 자, 이게 월봉 캔들스틱 분석입니다. 캔들스틱 분석은 주봉까지만 돼도 사실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에서 매수세 캔들이 뜨건 혹은 이브닝 도지스타 캔들이 뜨건 이게 반드시 이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월봉의 경우, 월봉 말 그대로 시간 프레임이 굉장히 커요.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한 달. 그렇기 때문에 월봉 캔들스틱 분석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 월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자, 매도세 캔들 하락, 매도세가 나오니까 하락, 매도세가 나오니까 하락. 반대로 여기서 매수세 캔들이 3개 나오니까 그 이후에 상승.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수세 캔들이 나오니까 약한 상승.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캔들스틱을 이해할 때 이 꼬리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요거를 잘 자세히 지켜보시고, 고점을 높이지 못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달 캔들이 7일 정도 진행됐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 이후에 다음 달 캔들까지도 사실 좀 봐야 되는데, 다음 달 캔들이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전고를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매도세 캔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조정의 정도는 첫 번째 지지 매물대인 이 구간 36,000에서 35,000, 35,000, 사이, 여기가 첫 번째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서 반등은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한 번 하락이 되는데 그 아래 매물대인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횡보를 다른 말로 하면 축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축척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발산을 하는 것이지, 이게 조정이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 시장 악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정 없이 오르는 장은 절대 없어요. 네.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장세가 여기서 반감기 전에 한번 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비트코인 시장 뭐 많이 빠지고 시장 안 좋아 망했어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네, 제가 지금 반감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분석 영상은 이 반감기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반감기 전후에 비트코인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반감기 전에 뺀 적도 있고 반감기 전에 올렸다가 반감기 이후에 가격을 조정한 적도 있고,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고, 또 반감기 전에 줄 것인가 후에 줄 것인가. 자, 여기서의 예측 및 분석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